2020년 5월 14일 아침 6시 40분경입니다. 제가 요즘 날짜 개념이 없어서 아침에 오늘이 5월 15일인 줄 알고 스승의 날이라는 생각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담임을 맡아주셨던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마침 초등학교 앨범이 가까이서 찾을 수 있어서 참 촌놈 어렸을 때 졸업 앨범 사진,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5, 6학년 때 그원에 맡았던 이장수 선생님, 담임은 맞지 않았지만 제가 5학년 되던 해에 춘천교대를 졸업 맞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땐 나이에 우리 전기도 안 들어오던 전봉초등학교로 오셨던 백영희 선생님 사진도 찾아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 이후에 제가 아직까지도 좀 늘 가슴속에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 김동훈 선생님, 고등학교 1, 2학년 때 김상혁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 오병호 선생님과의 사진도 찾아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이왕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그 선생님들과의 일화도 한번, 지난 얘기도 아침에 블로그에 정리했었는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실은 저희 집이 가난했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큰댁 사랑방에서 7 식구가 살다가 허름한 집을 구해서 이사했죠. 근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담임을 맡았던 황칠성 선생님은 지금 돌이켜보면 요즘 기준으로 하면 뛰어난 교사에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그 통지표에 학교에서 가정으로 써보낸 이 옛날 펜으로 해서 쓰신 글씨를 보면 저에 대한 칭찬은 있는데 똑똑하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맞춤법도 안 맞고 그렇죠. 근데 저는 참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학생들 사랑하고 이러셨죠. 제 추측으로는 아마 그 선생님들은 그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급하게 필요해서 사범학교는 엄두도 못 내고 일제시대의 초등학교 전과정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심상학교인가 이래가지고 한 2, 3년 교육받고 나온 분들 중에도 임용고시를 거쳐서 선생님들이 된 분들이 계셨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꽤 많이 계셨었는데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기준으로 하면 참 교직에 서기 어렵지만 당시에 제자들을 아끼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는 여학생들 머리에 그냥 석회가 넘쳐나고, 여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남학생들은 손이 그냥 생전 세술 안에서 손이 이렇게 겨울 되면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러는데, 그걸 남자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머리를 빗겨주고 손을 닦아주고 했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요즘식으로 하면 자격이 안 되는 선생님들이었지만 그런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하자면 인격의 스승이 돼주고 해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지 않은가 하는 그분들의 공로를 특정인을 누구누구를 찾아서 요즘 무슨 돈 문제들만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애썼던 선생님들의
피와 땀을 고마워하고 이미 거의 다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들의 은덕을 기려주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이. 하여튼 제 개인적인 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랬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강희순 선생님이라고 여선생님이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진짜 형편없었던 사람이다 하고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선생님 중에 유일하게 그런 평가를 내리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초등학교 시절 거기 또 가르치기 어려웠는데 본인은 그 수업 시간에 껌을 아주 소리가 나게 찝어요. 그러면서 또 뭐 의사가 나보고 껌을 씹으라 그랬다고. 단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는데 그나마 성적 처리를 하는 것도 당신에게 엄마가 뭐 좀 갖다 준 진짜 형편없는 애한테 술을 주고 제가 아마 쭉 뒤져본 다름 초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은 거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해줬죠. 그걸 받아 가지고 갔는데 어머니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고 회초리를 들었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아마 어머니는 속으로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따님한테 찾아가서 뭘 안 했더니 이랬다고. 그 뒤에는 학교 다닐 적에는 설사 선생님과 갈등이 있어도 지내놓고선 늘 고맙고 이런 분들인데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강희순 선생 이런 사람은 아예 선생님이라고 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살아있는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우리 고향 제 바로 앞집에서 하시던 이종대 선생님이 맡았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은 거기는 한 동네에서 한 집 건너 사시는 이장수 선생님인데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이 스승의 날인지 알고 일기에도 써놨습니다만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시험을 바로 앞두고 병두가 이번에 여주중학교 수석 합격하면 내가 기분 좋아서 택시 대절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합격자 발표 날 가니까 제가 4등이에요. 시무룩해 있는데 다가오셔서 등 두들겨 주시며 힘내라. 중학교 들어가서 네가 1등 하면 되지 이러고 격려해 주셨었습니다. 그 선생님도 참 영원히 잊지 못할 선생님입니다. 7, 8년 벌써 10여 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제가 수원에 장식장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 맏아들이 저하고 한 동네 또 나이도 같고 사모님도 원래 참 저희 부모님과는 각별한 분이라 찾아뵙고 왔고 초등학교 동창회 한 2~3명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선 중학교 1, 2학년 때는 1학년 때는 수학을 담당하셨던 문경구 선생님, 2학년 때는 국어 담당 최희준 선생님, 당신이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나온 거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던 분인데 그 선생님들과는 그냥 그렇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정말 존경, 아직까지도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김동훈 선생님이 담임을 맡으셔서 참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아직도 가끔 선생님과는 연락이 또 페이스북에서도 뵙고 그럽니다만 그 선생님을 그때 배웠던 것이 제 인생에 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다음에 고등학교는 제가 여주농고를 가기 싫다고 중3 때 집에서 뻗팅기고 참 단식도 해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할 수 없이 여주농고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을 맡으신 김상혁 선생님과는 처음엔 아주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제 자존심을 꺾느라고 그러셨는지 고등학교 때 담임을 맞자마자 저보고 이병두 너 중3 때 작년에 나한테 딱이 맞은 적 있지? 아주 기분 안 좋죠. 그때부터 그냥
불편했었어요. 2년 동안 2학년 때까지 다니면서 많이 불편했는데, 당시 같은 학교 선생님으로 있던 큰형님이 그래서 또 마음고생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1, 2학년 담임을 마치고 고향인 부여 가까이로 가신다고 평택 여고로 전근 가실 때 그때 이삿짐을 요즘 같은 이삿짐 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냥 트럭 빌려서 가는데 저하고 다른 친구하고 둘이 그 선생님 댁 이삿짐을 날라드리러 평택까지 다녀왔습니다. 큰형님이 그때 셋째 잘했다.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렇게 다녀와서 잘했다. 그 이후에 선생님 소식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경로로 듣고 있었는데 90년대 초반에 선생님이 중풍인가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거의 아주 힘든 상황이 오셨을 적에 서울에 병원을 오시든가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오셔야 될 경우에는 제가 공주에 가서 차를 모시고 온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하고 같이 공주에 가서 그 가족들과 공주 강변에서 장 얻어먹고 이러고 있고 결국 돌아가셨을 적에는 친구 몇 명과 가서 밤을 지새고 장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 생각이 난다. 담임을 맡아 계실 적엔 저하고 갈등도 많았지만 지내놓고 보면 참 훌륭한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자존심이 한편으로 보면 너무 강했었죠. 갈등이 생기는 것도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아들,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 셋 다 당시 공주사대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또 인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3 때는 경희대학교 법대를 나와서 원래 행정고시가 합격했지만 사법고시 공부하겠다고 그만뒀다가 안 되고 영어 선생님 자격증 따서 여주 농고로 오셨던 오병훈 선생님이 맡으셔서 저하고 아주 편하게 저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를 인정해 주셨고 또 선생님 특히 제가 아직까지 술 주정을 안 할 수 있게 이끌어 준 분입니다. 고3 때도 선생님 댁을 찾아가면 그 진로소주 깡술이죠. 25도짜리 그걸 해서 한 잔 따라주시면서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첫 잔 받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는 참 선생님께 그걸 정말 아주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인생 살면서 어디 가서 술 주정 안 하고 이러고 사는 것도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근데 그건 제가 특별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진짜 선생님으로서 아주 훌륭하셨던 분입니다. 요즘은 자주 연락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제 형님과는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의 사진도 다 찾아서 오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어제는 요즘 그 시끄러운 윤미향 씨와 이용수 할머니 그걸 이렇게 보면서 마침 기록을 보니까 2017년 12월에 그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I Can Speak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 방호자 영화 감상실 오래간만에 개장해서 또 볼까 합니다. 근데 뭐 진영이 하도 요란스러운 나라라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윤미향 씨나 그쪽에서 이번에 그 다음에 대응하는 방식이 좋게 얘기해 좀 서투르고 나쁘게 얘기하면 오만하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 노인네한테 기억력이 잘못됐다는 둥, 목돈을 챙겨서 후손한테 주려고 그런다는 둥, 이건 도저히 인격적으로 그런 모독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과 생각이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 친일파라고 몰고 가는 이런 마녀 사냥은 해서는 안 되죠. 지금 자신들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다고 하면 그럴수록 자기들은 또 다른 쪽에다가 망연사냥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제 아침엔 제가 꼭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면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아주 자주 말한 게 나는 차라리 조직폭력배나 세상 사람들한테 나쁜 놈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낙인이 찍혀있는 사람이 차라리 정의로운 척하고 또 아주 깨달은 수행자인 척하는 엉터리들보다 덜 위험하다는 말을 자주 해왔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것을 확인한다고 그래서 슬프다고 이런 기록을 어제 일기에 남겼었습니다. 그렇죠. 누가 조직폭력범한테는 위협을 당해서 뺏기긴 해도 그들한테 속지는 않죠. 저 나쁜 놈이라고 찍힌 사람들한테는 속는 일은 없죠. 또 욕하고 말면 되니까. 이거는 예수전을 쓴 김규황 씨 책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원래 오늘 본래 제가 이 영상 편지를 하는 방식대로 어떤 명언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40번째 문구입니다. 물리학자인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라. 이거 뭐 간단한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많은 사람들이 실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합니다. 역대 정권이 그러하고 역대 왕조가 그러하고 또 개인들도 그러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부모한테,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어제 인터넷에서 보고 오늘 이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서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어떻게 보면 일이 그렇게 소를 잃고 난 다음에 외양간 고치면 뭐 했느냐 하면서 좀 비아냥대거나 쓸데없는 짓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소를 잃고 난 다음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내용을 담아서 칼럼도 몇 번 썼습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2007년 12호로인 월간 불강에도 제가 소를 잃어버렸으면 외양간을 고쳐라 그런 짧은 글을 써서 실은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와서 소를 훔쳐갔으면 그 다음에는 도둑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디에 허점이 있어서 소를 잃어버렸는지 밝히고 그걸 보완해서 고쳐야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거대한 국가 행정력도 행정체계도 그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큰 사고가 터지면 뭐 요란스럽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장관 찾아다니고 도지사 찾아다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서 30 2020년 5월 14일 아침
6시 40분경입니다. 제가 요즘 날짜 개념이 없어서 아침에 오늘이 5월 15일인 줄 알고 스승의 날이라는 생각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의 담임을 맡아주셨던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마침 초등학교 앨범이 가까이서 찾을 수 있어서 그 참 촌놈 그 어렸을 때 졸업 앨범 사진,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5, 6학년 때 그원에 맡았던 이장수 선생님, 담임은 맞지 않았지만 제가 5학년 되던 해에 춘천교대를 졸업 맞고, 참 지금 생각해보면 땐 나이에 우리 전기도 안 들어오던 전봉초등학교로 오셨던 백영희 선생님 사진도 찾아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 이후에